투명해지는 사람들 2부. 상처받은 자들이 사랑하는 법. 서장 두 번째 밤. 다음 날 밤. 여인은 약속대로 다시 암자를 찾았다. 어젯밤과 같은 시간, 같은 마루, 같은 달빛.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불안은 여전했으나 그 불안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단단해져 있었다. 왔구나. 선승은 이미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네, 스님. 하루 종일 어제 말씀을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미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불안한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문제가 있어 라고만 몰아세웠어요. 선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시작이네.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 치유는 늘 거기서 시작하지.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에는 더 깊은 곳으로 가볼까 하네. 그대의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그 상처가 사랑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여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준비됐어요. 스님, 한 장 상처의 유산. 그대는 어린 시절 어땠는가? 선승의 첫 질문에 여인은 움찔했다. 왜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많은 것들은 그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네. 특히 사랑의 불안은 더욱 그렇지. 여인은 길게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부모님은 늘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울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눈에 띄면 안 됐거든요. 왜 눈에 띄면 안 됐지? 눈에 띄면 화풀이 대상이 되니까요. 아버지는 내가 말썽을 부려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했고, 어머니는 조용히 좀 있어라. 나도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여인은 착한 아이가 되기로 했다. 예쁜 아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노력은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는 그녀를 볼 여유가 없었고 삶에 지친 얼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느라 바빴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리 착해도 조용히 있어도 저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배웠어요. 더 완벽해져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를 배웠다. 사랑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화풀이로 바뀌는 세계. 그래서 그녀는 늘 불안했다. 선승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이 상처의 유산이네. 두 장 어린아이가 내린 결론. 선승은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린 그대는 세상을 이해하려 했네. 그래서 이런 결론들을 내렸지. 1점 나는 충분하지 않다. 2점 나는 더 노력해야 한다. 3점 사랑은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다. 4점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말 정확해요. 선승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말이네. 그 결론들은 모두 틀렸네. 여인은 멈칫했다. 네. 그대가 부족했던 게 아니네. 그대의 부모가 그대를 사랑할 여유가 없었던 거지. 그들도 상처받았고 불안했고 살아남느라 바빴던 거네. 어린아이는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믿는다. 그래서 어른들의 폭풍을 자기 탓으로 받아 적는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예뻤으면 사랑받았을 텐데. 그 결론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인다. 3장 반복되는 패턴. 그래서 그대는 연애를 할 때도 같은 패턴을 반복했네. 어떤 패턴이요? 선승은 말했다.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패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 상대가 조금만 덜 봐도 경보가 울렸다. 아, 내가 부족한가 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그래서 더 노력하거나 혹은 시험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좋아한다고 말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먼저 떠나거나 상대를 밀어냈다가 다시 끌어당기곤 했다. 이래도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을 행동으로 던졌다. 선승은 한숨을 쉬었다. 그것이 상처의 악순환이네. 다른 사람, 다른 관계인데도 같은 패턴이 되살아나는 거지. 그대 아내의 어린아이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으니까. 참 내장 내면의 어린아이. 그대 아내는 아직도 그 어린아이가 살고 있네.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던 아이. 버려질까 두려워했던 아이. 그 아이가 아직도 울고 있다. 그리고 그 울음이 관계를 흔든다. 여인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제 안에 아직도 그 아이가 있나요? 그렇네. 그래서 치유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것에서 시작하네. 그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 너는 충분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버려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인은 울음을 흘렸다. 제가 그 말을 해줘야 해요? 선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부모는 해주지 못했고 연인도 해줄 수 없네. 결국 그대 자신이 그 아이를 품어야 하지. 샵 5장 자기 사랑의 구체. 여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자기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승은 미소를 지었다. 자기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네. 장점도, 단점도, 상처도, 실수도 모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는 창밖 나무를 가리켰다. 구부러진 가지에 거친 껍질, 부러진 흔적. 그러나 나무는 완전했다. 사람도 그렇네. 완벽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네. 부족함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그대는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네. 그리고 선승은 아주 실천적인 방법을 말했다.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깨어나 줘서 고맙다. 하루를 마칠 때 잘한 것 하나를 찾기. 실수했을 때 벌 주지 말고 이해하기.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6장 자기 대화의 힘. 선승이 물었다. 그대는 하루에 자기 자신에게 몇 번이나 말을 거는가? 여인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선승은 말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을 하네. 나 왜 이리래? 또 실수했네. 나는 안 돼. 그런 말들로.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여인은 조용히 답했다. 어머니 목소리 같아요. 가끔은 옛 연인의 목소리도요. 상처 준 사람의 말이 내면에 남아. 내가 나를 벌주는 언어가 된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그 목소리를 바꾸는 일이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대신 배울 수 있어. 나는 안 돼. 대신 아직 못할 뿐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대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엔 거짓말 같아도 반복되는 말은 결국 뇌와 마음의 결을 바꾼다. 7장 경계와 연민. 여인이 물었다. 그럼 저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못되게 굴어도 참아야 하나요? 선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네.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지. 자기 사랑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연민과 경계. 연민은 이해하는 마음. 경계는 나를 지키는 태도.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라고 이해하되, 그래도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연민만 있으면 계속 상처받고, 경계만 있으면 차가워진다. 이해하되 허용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 사랑이다. 8장 마키아벨리를 넘어서 선승은 어젯밤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확실하다는 말. 마키아벨리는 맞았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의 세계 이야기지. 사랑의 세계는 다르다. 사랑은 지배와 복종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것이다. 두려움으로 관계를 붙잡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되 두려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9장 안정감의 힘. 관계에서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여인은 사랑이라 답했다. 선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랑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안정감이네. 안정감은 이런 느낌이다. 내가 약해도 괜찮다.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 관계 안에 있어도 괜찮다. 그 안정감은 두려움으로 만들 수 없다. 오직 일관성으로 만들어진다. 오늘 따뜻하고 내일 차가운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다. 안전한 사람은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 일관성이 관계를 살린다. 10장 관계의 춤. 관계는 춤과 같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끊어진다. 그래서 관계에는 3가지 공간이 필요하다. 나의 공간, 상대의 공간, 우리의 공간.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거나 자기 공간만 지키며 우리를 만들지 않으면 관계는 무너진다. 균형이 중요하다.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를 삼키지 않는 거리. 11장 나이와 아름다움의 진실. 여인은 가장 깊은 두려움을 꺼냈다. 저는 나이가 들까 봐 무서워요. 주름이 생기고 늙으면 아무도 저를 보지 않을까 봐. 선승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세상이 그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네. 젊음만 가치라고, 나이 들면 추락이라고 믿게 만든 거짓말. 선승은 소나무를 가리켰다. 거칠고 굽었지만 오히려 품격이 있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표면의 아름다움이네. 나이 들매의 아름다움은 깊이의 아름다움이지. 그리고 덧붙였다. 세상 전체가 그대를 볼 필요는 없네. 중요한 사람 한 명이 제대로 보면 되고 그대 자신이 그대를 제대로 보면 되는 거지. 12장 사랑의 존엄. 선승은 마지막 가르침을 꺼냈다. 사랑에는 존엄이 필요하네. 사랑한다면 상대를 보이게 해야 한다. 존재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확인해주고 중요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투명해지면 안 된다. 상대를 보이게 하려고 내가 사라지면 안 되네. 상대를 채우려고 내가 비워지면 안 되네. 상대를 세우려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고 희생은 오래가지 못한다. 원망이 되거나 무너짐으로 끝난다. 13장 떠남의 용기. 여인이 물었다. 그럼 스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저를 보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승은 조용히 말했다. 떠나야 하네. 연민은 필요하지만 희생은 의무가 아니다. 계속 투명해지고 계속 무너지는 관계는 지켜야 할 관계가 아니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두려움이 아니라 존엄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지. 떠나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를 끝내는 일.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책임이다. 14장 2가지 선택. 선승은 여인 앞에 2길을 놓았다. 1점 머무는 길, 2점 떠나는 길. 머무르려면 3가지를 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하기, 더 이상 시험하지 말 것. 경계를 세우기, 이건 괜찮지만 이건 안 돼. 상대 변화만 기다리지 말고 나의 패턴부터 바꾸기. 그래도 안 되면 떠나야 한다. 떠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떠남은 실패가 아니다. 배움이고 성장이다. 혼자는 외로움과 다르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게 더 고통이다. 사랑해도 나를 잃지 말 것. 그게 존엄이다. 15장 진짜 사랑의 모습. 여인이 물었다. 진짜 사랑은 어떤 건가요? 선승은 말했다.
서로를 투명하게 만들지 않는 사랑이네. 둘 다 온전히 보이는 사랑. 한 사람이 빛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어두워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안전하고 자유롭고 성장한다. 약해도 받아들여지는 안정감, 소유하지 않는 자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은 선택이다. 의무가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하는 마음. 16장 상처받은 자들이 사랑하는 법. 선승은 5가지를 남겼다. 1점 상처를 인정하기 나는 상처받았다. 2점 상처를 무기로 쓰지 않기. 3점 천천히 가기 치유는 조급함으로 오지 않는다. 4점 상대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기 치유는 내 몫이다. 5점 다시 믿어보는 용기 상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17장 치유의 시간. 치유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아무도 모르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낫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처음엔 피가 나고 쓰라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된다. 흉터는 상처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18장 거울을 닦는 법. 관계는 정원과 같아. 가꾸고 정돈해야 한다. 솔직함의 거울, 경계의 거울, 존중의 거울, 감사의 거울,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계를 들여다보는 점검. 관계는 그냥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질하는 기술이다. 19장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인간. 여인은 깨달았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요. 선승은 웃었다. 인간은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산다. 나는 가치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나는 중요한가? 성별은 표현 방식이 다를 뿐 밑바닥의 욕구는 같다. 20장 선택의 순간. 선승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대는 이제 선택할 수 있네. 옛 방식으로 살 것인지,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인지. 옛 방식은 익숙하다.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통제하려는 방식. 새 방식은 낯설다. 솔직함, 경계, 자기 사랑, 존중. 여인은 답했다.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어렵고 낯설어도요. 그것이 용기네. 21장 작은 시작. 선승은 말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깨어나 줘서 고맙다. 너는 충분해. 하루 한 번 잘한 것 하나 적기. 불편한 순간 작은 아니어를 연습하기. 시험하고 싶은 순간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묻기.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말하기. 완벽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건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22장. 밤이 깊어가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지. 이제부터가 진짜 여정이네. 여인은 깊이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가게, 그리고 살아가게. 그대의 삶을 그대의 방식으로. 1년 후, 1년이 흘러갔은 남자에 완전히 달라진 여인이 찾아왔다. 눈빛도 걸음도 분위기도 달랐다. 그 사람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헤어졌어요. 그 관계는 자신을 계속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떠났다. 두려웠지만 떠났고 혼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가 되니 덜 외로웠다. 함께 있어도 혼자였던 시절보다 혼자여도 나를 아는 시간이 더 따뜻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오래된 두려움과 상처를 마주했다. 울기도 했고 돌아가고 싶기도 했지만 견뎠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고 작은 친절을 자신에게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불안해할 때 같이 무너지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 왜 그래? 라고 다그치지 않고 무엇이 불안하게 만드는데? 라고 물어주는 사람. 여인은 웃었다. 가끔 옛 습관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차려요. 아, 지금 경보가 울리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선승은 말했다. 그것이 성장이네. 여인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저 완전히 나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승은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 낫는다는 건 없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지.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네. 해가 저물어가고 여인은 절을 했다. 스님, 또 올게요. 다음엔 울면서 오지 말고 웃으며 오게. 네, 약속할게요. 여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선승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로구나. 그렇게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빛나고, 다시 사랑하는구나.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은 상처받고, 배우고, 성장한다. 그리고 진짜 치유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